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돈을 잘 벌려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그 개발자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다른 분야에서 돈 잘 버는 거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돈을 잘 벌려면, 한 가지를 꼭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뻔하게 하는 거, 진입장벽 낮은 거 잘해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 내가 고생산성에 특화돼서 손이 엄청 빨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소스들을 모듈화 시켜서 잘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남들이 못하는 좀 경지에 올라야 돈 버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술 기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후발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선 1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그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렉이 발생해도 좀 더 쾌적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카카오에서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대표의 기술력, 그 되게 유명한 개발자분이시라고, 개발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사람들 관련해서는 잘 관심도 없고 잘 안 봐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 분이 그래서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카카오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K큐브 벤처스라고 하는 엔젤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비트가 나왔는데, 문제는 사용자들이 써보니까 더 쾌적한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캐싱 기술이라든지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지에 올랐던 거지, 그 사람은. 근데 그런 기술은 사실은 이제 헤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런 트래픽 처리나 이런 걸 빠르게 아웃풋 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르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떻게 트래픽이 딱 몰렸을 때 빡센 게 좀 거래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도 엄청 많아야 되고, 웹소켓으로 데이터 졸라 많이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거래하는 데이터는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 동기화된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내는 거에 내부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빡세겠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옛날에 거래 엄청 몰릴 때 한 번에 막 수만 명 막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트래픽을 확 보내는데, 그거를 근데 그때 업비트도 그 그러니까 한 가닥 하지 않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쫄딱하더라고. 그때 막 다운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업비트가 기술력이 별로다가 아니고, 그건 진짜 어느 서비스를 봐도 빡센 거긴 해요. 그리고 이게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게 빡센 거기 때문에, 그 동기화 되면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빡셀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렉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지금은 사라진 거래소인데, 거기서 제가 예전에 뭐지? 그 트론인가 막 그거를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데, 한 번 걸어 놓으면 걸리는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서로 동기화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업비트는 비교적 빨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거래소 안 써야 되겠다 하고 업비트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게 보면서 업비트가 그래도 확실히 이런 거래소들 중에서 동시 접근 처리 부분에서 가장 좀 뛰어나구나. 그럼 이걸 하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되게 유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보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거래가 막 조작되기도 힘들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업계에 그러니까 있긴 해요. 우리나라도 잘하는 개발자들 많거든. 근데 그 전체로 봤을 때는 극소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그냥 쓰더라도 상관없어. 저도 팀노바에서 제가 하는 수업을 그대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강사라면 억대 연봉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큰 돈이 있어서 막 더 이상 막 주긴 힘들지만 억대 연봉 당연히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취업 컨설팅 하면 원장인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 다른 거 내가 지금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애들이랑 전략회의하고 실제 강의 안 해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그러니까 개발도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 8천짜리 개발자를 만들려면 그 이상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그 선생이. 근데 그런 경지에 오르면서 심지어 기초인 친구들도 잘 끌어줄 수 있는 눈높이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막 욕을 하더라도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얘기 잘 안 듣거든. 난 잘하는 사람들 얘기만 열심히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는 귀담아 듣지만,
별로 못하는 애들이 자꾸 딱 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들어봤자 애들 다 망쳐요. 고연봉자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운드 개발자 자꾸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컴퓨터 공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전공을 2개 했잖아. 인터넷 관련이랑 게임 공학 2개를 했잖아. 그럼 내가 컴공 수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 거의 비슷해요. 게임 공학이나 컴공이나. 게임 장르가 몇 개 들어간 거 차이야. 몇 개, 게임 과목 몇 개, 한두 개 차이 들어간 거 차이.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 비슷하단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20년을 내가 20년 가까이를 해왔는데 내가 그 어설픈 쩌리들 얘기 듣겠냐고. 그러니까 고연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을 바로 검증이 되는데 댓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자기 신분은 숨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나는 내가 이거 유튜브 하려고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육을 하려고 개발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오던 거야. 그냥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냥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다 틀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윈도우즈 C는 뭐 인베디드 아니거든요. 뭐 이지랄에 자기 운영체제 막 몇 년을 했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딱 가면 정의에 딱 써있던 윈도우즈 C는 인베디드 OS입니다. 딱 써있어.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매뉴얼을 신뢰하겠니? 내가 걔를 신뢰하겠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전에 좀 상대를 해줬거든? 요즘은 그냥 피곤하면 그냥 차단해버려. 왜? 걔네들 말해봤자 아무 리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하나 책임을 안 지는 새치어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나는 별로거든. 난 내가 블로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내가 팀로버 처음 만든 게 9년 전이잖아요. 근데 9년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커리큘럼이 조금 더 현 시대에 맞게 수정이 되고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어설픈 레이어로, 그러니까 어설픈 공부 정도로 상대방한테 던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히나 초보자들이 이걸 피해자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보면 국비 일단 가서 회사 빨리 가셔야 성장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만 봐도 있잖아. 내가 갈 수 있는 던전을 가야지. 나보다 레벨 높은 던전에 가면 여러분들 몹 하나 잡는데도 훨씬 소모적이에요. 물약도 훨씬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만만한 데 가면 물약을 덜 쓰면서 효율적인 사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회사 간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연봉으로 계속 가봤자 거기서 그 저연봉 개발자들 많이 만나면 걔 중에도 멋진 분들이 있긴 있어. 근데 진짜 피해의식 가진 개발자 만나잖아? 그러면은 무슨 회사 욕만 배워. 그게 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욕을 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긴 했는데, 근데 뭐 할 얘기는 하려면 하는데 굳이 싸울 거면은 가서 얘기하면 돼. 네가 능력이 딸려서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유튜브고 난 교육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 다들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결과 안 나오지. 넌 그대로 아름답다. 뭐가 그대로 아름다워. 야, 하다못해 결혼식 하는 거 봐봐. 신부랑 그 신랑이 가장 멋지게 꾸미잖아. 신부는 진짜 막 피부과 가면 샤넬 주사라고 진짜 한 3주, 4주 전에 그 피부에 영양분 공급하는 거, 그거 시술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게 꾸밀 때가 제일 아름답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아름답다, 그대로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그렇게 꾸미잖아. 하다못해 술집들만 보더라도, 술집 종업원들만 보더라도 막 엄청 논현동에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논현동에서 한 7개월인가 8개월 산 적 있어요. 거기 살았는데 미용실에 그냥 머리 깎으러 가는데 퇴근하고 가면은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보면은 되게 잘생긴 되게 젊은 사람들이랑 되게 예쁜 여자들이 많아.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드라이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술집 나가기 전에. 그게 왜 그러겠어. 본인들이 그렇게 꾸며야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더 선호하니까. 이게 그냥 자기 합리화야. 너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자기 합리화에 가깝다고 봐요. 그냥 아까 물론 이제 주관적인 면을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는 괜찮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대로 아름답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죠. 어느 정도 내가 내 스스로한테 당당할 정도로의 뭐 노력을 했는데, 그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난 이대로가 나의 맥시멈이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맨날 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고연봉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제정신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은 또 백만 안티 양성이 살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저는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단순히 돈에 미쳐가지고 했으면 나는 지금 국비 지원하고 꿀 빨고 막 난리 쳤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랬겠지만 나는 돈은 많이 벌더라도 난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잘 되고 같이 벌고 싶은 거지. 나는 잘 벌었는데 그 학생들은 완전 인생 막 조져놓고 막 이러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교육을 잘 하니까 지금 결과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잘하든 뭐 하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자본주의 살면서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 어떻게 살라 그래. 나는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치고 이중성 없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돈을 그 친구보다 잘 벌잖아. 근데 그 친구는 거의 뭐 한 달에, 아니 내 나이인데 한 달에 막 200도 못 벌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예 일을 안 하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일을 꾸준히 했는데도 자기 커리어 관리 못 한 거지. 나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래도 그 친구한테 34살 때 알던 친구인데, 내가, 야, 너 이거 지금 34살은 그래도 알바 같은 거 써주긴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알바 같은 것도 안 구해질 거라고. 그러면은 좀 경력이 쌓일 수 있는 걸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 합리에 막 되게 어렸을 때, 뭐 10대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비교했고, 뭐 쓸데없는 얘기 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은, 18살 때 얘기를 지금 34살 때 하는 게 말이 될까?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산다라고 합리화하는 애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새끼가 진짜 별론 게 그러면서 여자들 외모는 존나 따져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지가 아저씨의 돈도 없고 막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자들 외모 평가할 땐 그렇게 냉정해.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내가 느꼈지. 아, 얘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방 평가할 때는 그렇게 냉정하거든. 그 잣대를 당신한테 들이대세요. 이게 내가 나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어디 가서 아쉽지 않게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랑 막 토할 것 같아. 저런 애랑은 키스도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밥 먹을 때 마주보면서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이러잖아. 근데 상대방은 왜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냐고. 다 자기 합리화야. 우리 엄마가 나 괜찮다고 생각했어. 어쩌다 한번 예를 들면 그런 애들 있다. 막 한 100명한테 대시해서 한두 명이 받아줬어. 그럼 내가 한두 명이 받아줬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 연예인처럼 잘생기거나 잘났으면은 사실 뭐 100명한테 하면 엄청 높은 확률로 다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연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도 연봉 중심으로 한 거지. 근데 그게 자극적이라고 욕을 먹은 거지. 근데 왜 연봉으로 말하는 게 왜 자극적이야? 왜 본인이 그 연봉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면 서울대 갔다고 이렇게 써붙이는 학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서울대 못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야.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니까 같이 공부하면 되지. 돈 모아서 와서 같이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유튜브 보고서 간접적으로 같이라도 하던지. 나는 유튜브에서 팀로바의 노하우 이런 거 얘기 웬만하면 다 해요. 그냥 뭐 이렇게 꾸민 게 없어. 난 예전부터 그냥 얘기 다 하거든. 근데 이거 자체를 에이 저게 뭐가 있겠어 뭐 숨겨져 있는 뭔가 있겠지 라고 하는데 거의 웬만한 팀노바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8, 90%는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대로 하면 잘 돼요. 근데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 거지. 기술 뭘 알려주는 게 핵심인 줄 알아, 사람들은. 안 그래. 마인드부터 글러 먹었는데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 그래서 마인드부터 피해의식 갖고 시작하는데 뭘 하든지 하기 싫지. 나는 피해자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뭔가 하나든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무기를 갖는데 힘들어. 존나 힘들지. 내가 무기를 하나 가진 상태에서 봐봐. 여러분들 장비빨이란 게 있어. 게임도. 내가 좋은 전설의 검을 하나 갖고 있으면 사냥이 쉬워지거든. 근데 그 전설의 검 하나, 그 무기 하나 아예 없을 때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기 하나는 만들고 현업을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무기 하나 정도를 가지고 가야 현업에서 그나마 사냥을 할 만해. 근데 내가 전설의 검을 가지고 공격력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사냥이 또 괜찮지. 그러면은 그 다음 아이템 드랍시키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합리화만 너무 강하고 막 보면 미치겠어. 막 어떤 분은 누구 취업했다 그러면
막 자꾸 그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가 된 거 아닐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연봉 8천 간 친구는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절대적이면은 그 20대 때는 막 역대 연봉 받겠다? 21살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그 나이 때문에 자기가 거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구직자의 질문에 나이를 다 묻는 거야. 근데 이거 개인정보고, 내가 굳이 그거를 말하고 싶진 않거든. 그 학생이 아직 동의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얼굴 딱 보면 알잖아.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아, 이 친구는 20대 됐겠다. 뭐 30대 초반 됐겠다. 이게 있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이가 절대적이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 지금 고연봉인 친구, 예를 들면 예전에 7천 이상 간 애들은 다 30대 초반, 30대 중반이래요. 지금 30대 후반 달리고 있을걸? 한 친구는? 그 갈 때만 해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연봉인 친구들이 의외로 30대가 더 많아. 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7천 2명에 8천 1명 이런 친구는 다 30대네. 그러니까 나이가 핵심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편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렇게 답정너로 오면은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막 과제 검사할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요즘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면 자기의 논리가 맞다라고 계속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적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기록지를 보면 그 논리가 맞지 않거든. 근데 자기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 수요와는 다른 예측을 하고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하면은 다시 좋은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좀 고쳐야 되고 그런 거지. 내 성격 이런 거 알고 대부분 팀 넘어 오잖아요. 되게 명확하게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알고 오는데 막상 오면은 여기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한테 교차 검증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딱 보고서 아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네요 라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쨌든 전설의 검 하나를 하든 무기를 일단 하나를 가져가야 돼. 옛날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 영화 보면은 무기가 랜덤하게 주어지잖아. 우리가 타고난 거는 랜덤한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무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견고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들 난 요새 제일 혐오하고 MZ세대 너무 좋아하거든. 그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최소한 내가 어디 가서 직설적으로 딱딱 얘기하고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노력 진짜 많이 하고 그런 얘기 했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내가 9년 동안 팀로버 하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정말 한 번 할 때도 원래 약속된 건 막 두세 시간이면 막 10시간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16시간도 하고 물론 같이 힘들었지. 그래도 햄버거 사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었고 나는 내가 노력 부분에서는 별로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도 자존감이 낮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난 결과가 좋거든. 그런 거. 그리고 사람의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질투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사람들이 질투가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내가 당연히 그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사세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 정도의 나의 특기는 꼭 만들고 구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잘 된다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